안녕하세요. 물리 김연아입니다. 우리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 13회 해설해 드릴게요.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죠. 그래서 방향을 이제 오른손으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양적인 계산은 요 2파이분의 투자율 거리분의 전류의 세기, 요걸로 따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조건에서 P점에서 자기장이 0이 돼야 된다.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B하고 C의 전류 방향 및 세기를 A 거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정리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우선 이제 A 같은 경우가 전류 세기가 이제 I라고 되어 있는데, A는 방향이 명확하게 엑소의 평면에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끔씩 이것도 실수하시더라고요.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 지점, 내가 궁금한 지점에서는 정확하게 접선 방향으로 나오게 돼요. 그죠? 이것도 조금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A에서 P까지 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A가 만드는 P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정확하게 이 성분과 수직하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B하고 C에 의한 게 당연히 A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방향일 수도 있고 나오는 방향일 수도 있고, 자, C도 들어가는 방향일 수도 있고 나오는 방향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B를 먼저 판단을 하면 오류가 생기기가 조금 쉬운데, 왜냐하면 한번 보여드리면은 B가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가는 방향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요때 그러면 B에 의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크기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게 이제 왼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는 나오는 방향이라고 두고 C를 건드리게 되면 이게 오류가 잘 생길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 이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B가 나오는 방향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러면 B는 여기다가 그려보시게 되면은 이런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C에 의한 게 아마도 최소한 뭐 이런 식의 방향을 가져야 이 두 개가 합성이 돼가지고 A하고 Q하고 방향이 반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C는 위치가 Y축에 있기 때문에 C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이 P점에서 마이너스 X 방향 아니면 플러스 X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B부터 선택하였으면은 요거를 조금 조심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B는 사실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요거를 풀 때 조금 더 좋은 순서는 C를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C가 명확하게 플러스 X 방향 아니면 마이너스 X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플러스 X 방향이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B가 이게 어느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A하고 이 전체를 합성을 해서 상쇄시킬 수가 없죠. 그죠? 요거 이제 방향 잘 잡는 게 이 문제 풀 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C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나와야 되고요. 이게 이제 C에 의한 게
돼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C에 흐르는 전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방향이 돼야 되니까 오른손 사용하시면 면에서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C하고 합성해서 A하고 크기하고 방향이 반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들어가는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C하고 B하고를 합성할 게 아니라 그림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B하고 요 A하고 만드는 게 수직이니까 방향이 이 두 개를 합성한 게 C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C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X 방향이 돼야 되니까 요 I가 정확하게 플러스 X 방향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즉 B하고 A가 만든 게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 둘은 오른손 이용해서 표현해 보시면은 당연히 접선 방향으로 각각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이 이루고 있는 각도가 90도. 90도. 그래서 요 안쪽 하나의 각도는 각각 45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A에 의한 거. 자, 그럼 A하고 B하고가 자기장세가 같기 때문에 A에 의한 거랑 B에 의한 거랑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A하고 B는 완벽하게 원점 대칭이거든요. 그럼 B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으니까 따라서 요 식으로부터 A에 흐르는 전류랑 B에 흐르는 전류는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I라고 놨기 때문에 B에 흐르는 전류는 역시 I가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C에 의한 거는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B 합성한 거랑 이제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그죠? 그럼 일단 A에 의한 게 식적으로 보면 상수 거리가 루트 2 D분의 I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럼 여기에 루트 2를 곱해준 게 그러면 이 아이가 C에 의한 게 돼야 되죠. 그러면 C는 2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상수가 있고 2D분의 그럼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루트 2 루트 2 지워질 거기 때문에 따라서 C에 흐르는 전류는 2I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직선하고 원형 전류하고 자기장 비교하는 건데 직선 전류 같은 경우에는 2파이분의 투자율 R분의 I 원형 전류는 2분의 투자율 R분의 I 가끔씩 이렇게 이 두 개 어차피 동종의 자기장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등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합성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꼭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설정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현재 B의 중심에서 자기장 세기가 0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I0, B에 흐르는 전류는 I0라고 그랬는데 오른손 쓰시게 되면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B의 중심에서 만드는 건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면 A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류는 윗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자, 근데 이 두 개가 크기가 같다. 그럼 A에 의한 거는 2파이분의 투자율 X분의 전류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은 2분의 투자율 그 반지름은 3분의 1 X분의 B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I가 요 2는 하나 지워지니까 파이 넘어가죠. 파이 넘어가는 거를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 파이 I 제로 이렇게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기장에 대한 건데, 요거 이제 그 중에서도 앙페르 법칙에 대한 거, 앙페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자기장 세기를 구하는 거. 자, 근데 이제 저번에 그 정전기 가우스 법칙 쪽 그거 할 때 문제 드렸던 거랑 유사하게 도선의 단면에 한 부분이 비어 있는 걸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입체적으로 보자면 원통형 도선이 이렇게 무한히 길게 있는데 한쪽 요 모서리가 이렇게 뻥 뚫려 있다. 요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단면에 대한 뭐 물리량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들었고, 그 문제에서 제가 뭐라고 설정을 해놨냐면은 단서 조항에서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류 밀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드렸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건 지금 색깔이 있는 부분에 전류가 흐르는 건데, 여기에 전류 밀도는 일정해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때 살짝 필요한 게 전류 밀도 뭐 따로 외운다라는 느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 면적의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전류, 면적분의 전류의 세기, 요 값이 일정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기억에서 전류 밀도를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내용을 그냥 바로 표현을 한 거네요. 그러면 전류 밀도 같은 경우에는 면적분의 전류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전류는 지금 토탈 I가 흐른다 라고 문제에서 드렸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 부분의 면적만 표시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큰 원단면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 여기가 4D의 제곱, 여기서 이제 구멍만큼을 빼야 되겠죠. 파이 D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표현이 이상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6-1이 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15파이 D 제곱분의 전류 I. 요게 이제 전류 밀도 구하는 거라 기억은 맞았죠. 그 다음 니은번 원점 5에서 자기장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냐, 당연히 이 부분까지 만약에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 없이 정확하게 다 채워져 있었고 전류 밀도가 일정했으면은, 원점은 앙페르 법칙 사용을 해보면 원점을 포함하는 대칭성 있는 선이라는 건 점에 수렴하기 때문에 내부의 알짜 전류 0에 수렴할 거라 당연히 이제 원점은 자기장이 0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만큼이 비어 있죠. 그래서 니은이나 디귿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약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큰 원 단면 있죠. 여기 일정한 전류 밀도로 지금 XY 평면에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를 똑같은 전류 밀도로 나오는 방향이 균일하게 흐르고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개를 합해버리면 문제 모양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어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면은 대칭성이 있는 앙페르 선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럼 일단 원점 같은 경우에 요 큰아이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자기장은 0입니다. 그죠? 근데 작은 아이에 대해 가지고는 원점이 여기쯤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나오는 방향이니까, 그죠? 그 오른손 이용하시면 원점에서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Y 방향,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3D,0에서 이 조만한 비어있는 부분의 중심에서 자기장 세기가 0이 되냐, 이것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쯤이니까, 그러면 이 큰아이에 대해 가지고는 우선 뭐 자기장 방향은 요 앙페르 루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그릴까요? 앙페르 루프 안쪽에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 삭 수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Y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죠? 근데 요 조만한 부분에, 즉 요만큼이 전류가 사실상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중심이기 때문에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0입니다. 그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된다? 요 큰 원 단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자기장만 신경 쓰면 된다. 조만한 아이, 우리가 요령을 피웠던 조만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0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를 표현을 해보시게 되면, 그러면 앙페르, 이거 한번 써드리고 시작할까요? 앙페르 법칙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앙페르 루프 길이분의 1 투자율 곱하기 루프 내부의 알짜 전류, 여기가 가우스 법칙처럼 중요한 거죠. 요거에 맞춰서 표현을 해보시면,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가 3D니까, 반지름이 3B니까 2파이 3D 분의 1, 그래서 L분의 1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는 알짜 전류를 전류 밀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전류 밀도가, 투자율 일단 한번 써주시고, 전류 밀도가 기억에서 15 파이 D 제곱분의 I다 라는 걸 알고 있고요. 곱하기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빨간색만큼의 면적을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파이 3D의 제곱이 될 겁니다. 뭐 이제 분수 같은 건 조금 더 약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근데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네 하고서 걸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을 고르셔야 되는 문제고, 요렇게 중간에 좀 비어 있는데 개만 없었으면 대칭이 만족이 된다 싶으면 채우세요. 채우고 반대 방향성으로 개도 있었어 라고 합성하면 원래처럼 비어 있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는 요 이제 자기장 영역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있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전하에 의한 자기장과 공간의 자기장에 의한 상호작용, 그래서 자기력을 출제를 한 거죠. 그 자기장 영역에서 입자 사이즈의 요 아이가 자기장에 대해서 수직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장 영역에서는 우리 강의에서 정리한 것처럼 등속 원운동을 할 거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등속 원운동을 한다? 거의 동의어 90력만 존재를 한다. 이 90력 R분의 M V제곱 또는 MR 오메가 제곱 사용할 여지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때 포인트는 뭐다? 자기력이 90력 역할을 한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번, 자기장 영역에서 입자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가속도는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크기도 일정해야 되고 방향도 일정을 해야 돼요. 등속원 운동을 할 때는 매 순간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원 중심 방향을 향하니까, 즉 R자 힘이 원 중심 방향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이 계속 변합니다.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니은번 A에서 B까지 입자가 운동하는 동안 자기력이 입자의 일은 0이다. 이것도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 자기력이라는 거는 발생 조건이 요게 이제 식적으로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발생 조건이 요 전하의 운동 방향과 공간의 자기장이 수직한 게 있어야 된다. 요게 조건이었고, 그리고 발생한 자기력은 전하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도 수직하고 공간의 자기장에 대해서도 수직하다. 특히 전하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매 순간 자기력이 수직하기 때문에 자기력이 입자에 대해서 하는 일은 이렇게 안 써지지. 영이죠. 나라라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자에 하는 일은 계속 0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기장의 세기를 그 문항에 있는 문제에 있는 조건에 나와 있는 기호들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 시계의 그 꼴을 보니까 MV가 보이고 Q도 좀 보이고 D 뭐 이거 D는 이제 제가 설정을 해놓은 값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 값인 것 같고요. 그죠? 그러면 이때 지금 이 자기장 영역에서 등속 원운동 하는 동안에 제가 한 2번 정도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문제에 원이 나오거나 뭐 구가 나오거나 원통이 나오거나 원 모양 또는 원의 일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으면 물리 문제는 반지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표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이거를 사용하게끔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요 길이도 반지름이죠. 그리고 요 길이도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 디귿을 구하기 위해 선택한 아이가 뭐 당연히 요렇게만 기억하고 계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요 자기력이 90년 역할을 한다를 한번 정리한 거. 그래서 R이 QB분의 MV다. 요렇게. 그래서 아까 그 시계 꼴을 잠깐 봤던 이유가 여기에서 B가 QR분의 MV거든요. 지금 잘 보니까 MV가 나와 있고 Q 곱하기 어떤 거리 이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아마 R이 OD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일 거예요. 자, 그럼 R이 OD인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표시한 게 딱 하필이면 있으니까 그리고 요 길이를 D라고 드렸고요. 요 길이를 3D라고 드렸죠. 그죠? 그러면 R하고 D의 관계를 한번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수직이지 않습니까?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럼 이 길이가 R-D가 되겠죠. 그럼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즉 R-D의 제곱 되죠? 그리고 3D의 제곱 요 두 개를 더한 게 R 제곱이 되면은 돼요. 근데 나는 5D인지만 궁금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5 빼기 1이니까 4의 제곱 16이고요. 여기는 9고요. 얘가 오면은 25네. 그래서 맞죠. 그래서 5D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도 가끔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계산을 반드시 정석대로, 그게 정석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내가 계산을 해서 결론을 꼭 얻어야 하는 건 아니고 거꾸로 하는 거, 가령 지금처럼 어디가 맞는지 대입을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것. 그래서 니은 디귿 골라주셨어야 되겠죠. 마지막 5번 문제 볼게요. 이건 이제 그림만 봐도 전자기 유도 현상인데, 강의 때 설명드렸던 그 개념하고 그림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해요. 우선은 이제 이
금속막대가 움직이는 공간에 만드는 자기장이 직선 전류 A에 의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것은 자기력선이 똑같은 면적 대비 많고 먼 곳은 작고,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좀 약한 게 있죠. 그리고 우리 강의 때 봤던 거는 한쪽이 열려 있었는데 여기는 닫혀 있죠. 그래서 이 양쪽의 면적을 같이 비교를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이 다른데 문제 푸는 게 많이 다른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기억법 먼저 보시면은 R1 쪽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면적, 그래서 요만큼 우선 왼쪽 부분의 면적하고 또 오른쪽 부분의 면적에 대한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노란색으로 표시한 왼쪽 부분의 면적은 분명히 요 전류에 의한 건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 약해지지만, 일단 오른쪽 영역에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노란색 부분의 면적이 감소하면서, 즉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감소하면서, 그죠? 그걸 이제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동일한 방향, 들어가는 방향을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막대 기준으로 반대 방향이면은 이게 세게 약해지거나 뭐 이런 효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누구?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파란색 형광색 부분의 면적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럼 파란색 부분은 막대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증가하죠. 그럼 증가하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야 돼서 오른손 역시 한번 싹 사용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런데 이게 막대 기준으로는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한쪽이 이런 식으로 둘 다 양쪽이 막혀 있어도 판단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다. 자, 어쨌든 R1 기준으로는 A에서 B 방향, 그래서 기억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R1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R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비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자기장 세기 막 이런 거 따져야 되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노란색 부분의 면적 쪽은 자기장이 세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의 면적 쪽은 자기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럼 노란색 쪽이 더 우세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게 R1 쪽이 전류가 더 세고 R2가 전류가 약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이제 개념 강의 때 마지막 내용에서 이거 기억하실까요? 진짜 막대나 도체 등의 전이차가 형성되는 진짜 원리는 사실 자기력으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얘를 운동을 시키면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자기력을 받아서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띄게 되는 전이차를 형성한다. 이게 사실상 유도 기전력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금속 막대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은 여전히 마지막 식정리 BLV라는 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기전력이 생긴 부분은 이만큼, 빨간색으로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만큼이에요. 즉 여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전원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이 회로가 조금 융통성 있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빨간색 금속 막대가 이 방향의 전류를 형성하는 전원장치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근데 여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와서, 그럼 R1, R2가 전원장치에 대해서는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셈이 된 거예요.
키루요프를 한번 돌려서 읽으시면 전원낚시 전압과 R1 전압 같아야 되고 또 역시 전원낚시 전압과 R2 전압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병렬 연결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R1, R2가 같다면 그러면 동일한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근데 제가 문제에서 R1과 R2는 저항값이 같습니다 라고 드렸기 때문에 R1과 R2에 흐르는 전류는 기본적으로 세기가 같습니다. 요거는 골라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긴 사실상 실질적으로 메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메인으로 물어보게 된 개념은 저항의 병렬 연결 내지는 회로니까 키르요프를 이용한 해석 이런 쪽을 사실상 물어본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디귿번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방금 전에 했던 유도기전력 크기 BLV인데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거야. 근데 공간의 자기장이 이 A라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아이가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증가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1번 기억만 골라셨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